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인입니다. 네, 오늘의 콘텐츠는 해외에서 PM, PO, 프로덕트 매니저 혹은 프로덕트 오너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Q&A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들어가기에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7년 정도 프로덕트 매니저를 일을 했었고요. 에이전시, 대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외국계 잠깐 일을 하면서 해외 업무 경험을 조금 쌓고 코로나 시기에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독일 베를린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유니콘 대기업 잘란도라는 곳에서 지금은 2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2년 동안 제가 독일 직장인의 일상 브이로그, 프로덕트 매니저의 브이로그 이런 것들을 꾸준히 올렸는데요. 그것을 올리면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커피챗 신청을 받아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은 것에서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 5가지, 6가지만 모아서 제가 오늘은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저는 서비스 기획자 경험도 없고 PM, PO 경험도 없는데 해외에서 PM, PO로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대답을 드려요. 국내에서 먼저 조금이라도 경력을 쌓으세요. 왜냐하면 해외는 어떤 업무의 경력 아예 없이 PM, PO를 뽑지 않거든요. 다들 개발자나 마케팅, 디자인, 리서치,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데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니어 PM이라 하더라도 다들 업무 경력이 최소 2, 3년은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주니어, 신입 PM, PO 서비스 기획자를 뽑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용하셔서 한국에서 좀 경력을 쌓고 오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종종 패스트 캠퍼스 추천을 진짜로 해드리거든요. 근데 마침 패스트 캠퍼스에서 저한테 이 PM, PO 입문 강의 패키지를 좀 광고를 해달라고 의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을 좀 봤거든요. 일단 그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면 116시간 강의로 구성이 돼 있고 이론, 사례, 실습 모두 커버하는 풀 패키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PM, PO가 좀 되시고 싶은 아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니어 서비스 기획자인데 뭔가 제대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10년 넘는 실무진 분들이 구성을 한 이 제대로 된 라이프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는 풀 패키지로 경험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저 리서치, 시장 분석,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걸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그런 50개 실무 컨셉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핀테크, AI, 오토 도메인별로 실습을 할 수 있고 QA 채널이 운영이 되고 IT, 데이터 마케팅, UI, UX 관련한 추가 동영상 강의도 무제한으로 시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니어 PMPO를 좀 꿈꾸시는 분들한테 딱 맞는 패키지인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8월 31일까지 20% 할인되는 쿠폰 코드도 설명란에 있으니까 이것도 꼭 이용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패스트 캠퍼스를 통해서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셔가지고 PM, PO 경력을 좀 쌓으시고 그 다음에 해외 도전을 하시라. 이게 저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PM, PO 경력이 좀 있어요. 있으신 분들이 그렇다면 저는 독일 베를린으로 좀 이직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세요. 일단 첫 번째 루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루트는 한국에서 바로 준비하는 경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만들었던 프로덕트 기능들에 대한 이 스토리텔링을 영어로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때 영어 실력이나 발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탄탄하게 구조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냐는 건데 그때 용어 같은 것들 특히 PM이 쓰는 용어, PM이 쓰는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에서 한국어로만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익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제 PM, PO들의 커뮤니티, 링크드인, 슬랙,
페이스북, 클럽하우스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셔가지고 최대한 커뮤니티에서 디스커션을 좀 듣고 참여도 해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또 프로덕트 스쿨이나 프로덕트 보드 같은 채널이 링크드인에서 이제 구독을 하시면 좋은 해외 PM의 세미나들,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들으시면서 그 용어에 많이 익숙해지시고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프로덕트를 설명하는지를 좀 잘 보셔서 이것을 면접에 그대로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트는요, 국내 외국계나 아시아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 1, 2년 정도 브릿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더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영어를 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거나 업무 용어나 프로덕트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회사에서 프로덕트 문화가 어떤지를 직접 보고 이렇게 체득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막상 이직을 했을 때 그 이질감이나 괴리감이 굉장히 줄어들고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 있는 외국계 회사, 글로벌 회사나 혹은 뭐 싱가포르 이런 곳에서의 글로벌 회사 이런 곳으로 먼저 좀 이직을 하셔서 1, 2년, 2, 3년 경험을 쌓으시고 이제 해외 미국이나 뭐 유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본인한테는 이직 성공 확률도 높고 이질감도 적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외국계 글로벌 회사에서 1, 2년 정도 프로덕트 로컬라이제이션 업무를 했었어요. 이제 그걸 하면서 어떻게 미국은 프로덕트 문화를 이제 갖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고, 두 번째로 글로벌 회사잖아요. 확실히 인터뷰가 잘 잡혀요. 네이버, 뭐 카카오,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선 잘 모릅니다. 스타트업인가? 예, 네, 그래요. 이게 정말 같은 업계가 아닌 이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우수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마이너하지만 글로벌에서 일하는 게 사실 면접은 더 잘 잡힙니다. 세 번째 질문. 대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제가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나중에 일하려면 어디가 더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제가 몇 번 받았었어요. 물론 뭐 대기업이 다 똑같지 않고요. 일단 스타트업이 다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가 프로덕트를 좀 드라이브를 할 수 있냐, 주도적으로 프로덕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 프로덕트 마인셋이 있는 회사냐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외로 이직 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왜 이 프로덕트 혹은 이 프로덕트 피처를 제안을 했고 어떻게 이거를 이해관계자한테 설명을 했고 어떤 협업 과정을 통해서 이걸 프로덕트를 만들었고 그 결과가 어땠고 그거 결과를 어떻게 측정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다른 프로덕트에 적용을 했는지 혹은 그걸 어떻게 디벨롭을 시켰는지 이거를 이렇게 스토리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걸 하지 않았으면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그냥 누가 이거 만드세요. 혹은 이렇게 이 기능을 만드세요. 해서 그걸 만들기만 했다면 사실 이런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앞단의 스토리텔링, 왜 내가 이걸 했고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했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사실 이제 시니어 레벨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자기가 유저 리서치 같은 걸 해서 어떤 기능이나 어떤 서비스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걸 아이디에이션하고 릴리즈를 시키는 이런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팀인가 혹은 부서인가를 확인하시고 입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기업의 연봉이 뭐 1000 정도도 높아요. 근데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뭐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좀 더 이런 환경이에요. 프로덕트 팀도 탄탄하게 있어요. 그럼 저는 스타트업 가라고 말씀드려요. 해외 이직을 생각하신다면. 왜냐면 결국은 해외 이직을 하실 때 한국에서 연봉은 안 보거든요. 그 전 연봉은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게 결국은 연봉이고 거기서 이제 그 테이블에 따라서 제가 부르는 거랑 조절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를 받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 이직을 할 때는. 그래서 연봉보다는 자기가 프로덕트를 얼마나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회사인가를 꼭 보시고 입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일단 독일, 유럽권 포트폴리오 안 봅니다. 필요 없습니다. 네. 문서 이런 것들이 다 대웹인데 그런 거를 뭐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린샷 쓰고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요구하지도 않고 저는 모르고 보냈지만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말고 과제랑 케이스 스터디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과제랑 케이스 스터디는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과제는 보통 뭐 적게는 3일, 많게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준 다음에 질문을 하나 던지고 그걸 관련해서 PPT 10장이나 뭐 15장 정도 이제 프레젠테이션 준비한 다음 그걸 발표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과제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회사랑 관계없는 토픽으로, 예를 들면 당신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요가앱 서비스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건가요? 같은 질문을 줄 때도 있었고요. 혹은 그 회사의 서비스를 좀 검토를 하고 리뷰를 해서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에 이제 서비스 웹사이트에 검색 기능을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런 질문을 줄 때도 있었어요. 역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해요. 일단 왜 그 서비스가 필요한지, 왜 그 임산부를 타겟으로 하고 그게 왜 적절한지, 그 어떤 솔루션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 솔루션 아이디어 중에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 우선순위에 높은지, 그게 왜 그런지, 그 다음에 그 솔루션의 좀 자세한 설명이랑 함께 기대하는 KPI, 그리고 성공 지표는 무엇일지, 마지막으로 그 과제를 통해서 덜 부족했던 부분, 더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뭘지, 그리고 내가 배운 게 또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스토리텔링으로 쫙 이렇게 훑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레젠테이션의 스케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왜 이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정성적, 그다음에 정량적인 비즈니스 케이스를 좀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특히 시니어 레벨의 PM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장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즉석에서 인터뷰어가 던진 질문에 역시 이런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풀어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리서치를 할 시간도 없고 제가 아는 수준에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퀄리티가 높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지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많이 봐요. 그 접근 방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는지, 얼마나 또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여러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한테 그 문제에 대한 또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나온 예를 다시 들어서 임산부를 위한 요가 앱을 어떻게 만들 건가요? 라는 걸 현장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서비스는 그러면 글로벌 유저 대상인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로컬 대상 유저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제가 그걸 정하면 될까요? 또는 임산부를 위해서 강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임산부를 위한 요가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뭔가 중개 플랫폼 같은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열려 있나요? 아니면 앞에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로 생각하면 될까요?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먼저 사전에 던져서 인터뷰어가 기대하는 스코프 안에서 좀 대답을 하시면 좋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이 문제를 다양하게 창의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냐를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질문을 통해서 인터뷰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 질문을 먼저 인터뷰한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엑스포넌트 같은 채널을 보시면 여러 모컵 인터뷰가 있어요. PM 모컵 인터뷰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패스트 캠퍼스 PM 키오 강의 케이스 스터디를 열심히 따라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프로덕트 개발 과정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난감하시잖아요. 제가 직접 이 패스트 캠퍼스 PM 키오 강의를 쭉 수강을 해봤는데 과제나 케이스 스터디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가설 수립 후에 실행 검증하는 과정으로 스터디를 따라가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자체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잘 알지 못하는 도메인 분야에서 어떻게 혼자 케이스 스터디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랑 함께 자세히 강사님들이 알려주시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케이스 스터디 딥다이브 섹션에서는 이렇게 글로벌 협업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도 따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글로벌 기업의 PM으로 입사하기, 그리고 살아남기, 프로젝트 진행 과정, 이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도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신입분들만 아니라 현역 PM, PM분들도 해외 이직 준비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도 가끔 들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 왜 해외 중에서도 독일 베를린을 택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를린 같은 경우에선 독일 내에서 좀 젊고 힙한 그런 도시로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만큼 정말 외국인이 많고 인종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 다양성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다양성이 있다는 거는 제가 어떤 그 모노폴리 군집에 맞춰서 이렇게 저를 맞출 필요도 없지만, 이 개개인의 자율성이나 다양성이 좀 존중받는 문화가 도시 전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업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제가 좀 7년 동안 한국 유저만을 딱 생각하면서 계속 서비스를 만들어 오다가 이 유럽 전체나 글로벌 유저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이건 이렇지 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지면서 또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배움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다양성이 이 베를린에서는 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그 누구도 자기가 맞아, 내가 맞아, 이게 맞아, 이런 게 당연해, 이런 것들이 좀 없으니까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좀 자유롭게 나누고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것도 좀 허용되는 이렇게 그런 저지멘털하지 않은 문화, 업무 문화도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저는 바보 같고 이상한 질문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워라벨인데요. 뭐 독일 전반적으로, 이건 베를린뿐만 아니라 독일 전반적으로 워라벨이 당연히 한국보다는 좋은 건 좀 알고 계실 텐데, 휴가도 진짜 마음껏 써서 몇 주 동안 유럽 돌아다니기도 하고, 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막 저를 태우면서 20대, 30대 초반을 보냈기 때문에 좀 번아웃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덕트 매니저 업무 일이 되게 좋고 오래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유럽이 저한테는 오래 일하기 좋겠다. 예. 사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경쟁적으로 일을 해서 뭔가 엄청난 PM이 되겠어 이런 게 저한테는 이제 별로 없고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오래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저한테는 더 큰 가치로 느껴졌기 때문에 네, 독일로 온 게 있습니다. 이제 저는 유니콘 스타트업 잘란도에서 이제 PM으로 일한 2년이 조금 딱 넘었는데, 저번 달에 제가 시니어 PM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아직도 영어로 일하는 스트레스가 있고, 회사에 불만도 있거든요. 당연히 있죠. 회사 욕도 맨날 하고. 그치만 한국에서 일하라고 하면 다시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만족합니다. 여태까지 Q&A로 좀 대답을 드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해외에서 PM으로 일하는 걸 꿈꾸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떤 정보, 문화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또 Q&A 2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